제가 이렇게 사진이 뒤에 이렇게 크게 나온 건 이번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잘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짜증납니까? 네. 전 외모 컴플렉스를 많이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58년 개띠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아니죠? 예, 거의 죽은 듯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58년 개띠의 혈액형 B형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혈액형 B형. 예, 이분들이 피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 B형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둘째. 예,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차 있네요. 예, 왜냐면 둘째이기 때문에. 제가 58년 개띠의 B형의 둘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 독특하죠? 그래서 제 제목도 스페셜리스트라고,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저는 오늘 결핍이고 다녀야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제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맹명관이라 할 때 사람들이 중국집 이름 같다고. 그래서 매일 밤 전화하는 애가 있었어요. 밤에도 배달되냐고. 걔가 신상털기를 했는데 걔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아직도. 그래 이름도 이제 컴플렉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외모 컴플렉스에서 별명이 옥돌매였었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라고요. 그래서 이 미팅을 갈 때 제 친구들이 항상 물이 흐리다고 저를 빼돌리고 자기들끼리 미팅한 그런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계시죠? 전혀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외모는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사진을 20대 때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아니라요. 누군가가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20대 때 저 얼굴 보시면 지금 잘생긴 형이랑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저 상태가.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잘생겼다고 보세요. 저는 저 얼굴을 좀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성형 전과 성형 후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50대 얼굴 한번 보세요. 50대 얼굴 보면 아주 후덕하고 아주 잘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20대에서 50대에 내가 도대체 어떤 차이를 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나이가 50이 되면 얼굴이 좋아지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저 모양이었었는데 제 친구들이 저보고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얼굴 위해서 기도해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50이 되면서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됐어요. 제가 봐도 좀 너무 황홀하고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진짜 꾸며졌는 그런 얼굴인데요. 이 20대에서 50대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럼 젊었을 때 머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뇌를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참 재밌죠? 그랬더니 20대 때는 뭐냐면 되게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하루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마디도 안 했던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뭐 얼굴도 못생겼죠. 가정환경도 안 좋죠. 그 다음에 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말 더듬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제 친구들이 제 말을 다 듣고 가려면 학교를 가다 늦을 정도로 그 말을 심하게 더듬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IQ가 제가 80이어서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IQ는 침팬지 IQ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도 안 좋죠. 얼굴도 나쁘죠. 이런 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신데요. 그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방황을 했던 그 다음에 불안했습니다. 20대 때. 여러분들 20대 때면 되게 불안하시죠? 저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내가 뭐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자녀가 과연 저 모양 저 꼴로 되는 저 찌질이 같은 저놈이 어떻게 변할까 걱정하시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저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50이 되니까 저 보세요. 도전하기도 하고요. 자신감도 갖게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저서를 한 45권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케팅을 한 20년 넘게 강의를 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성격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강의를 하러 가도 사람들이 꼭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강의하신 교수님 어디 계시지? 그리고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 강의를 하도록 생기지 않으셨나요? 분위기가 왜 이래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지금 5kg를 뺐어요. 그래서 내가 5kg를 뺐다 그러면 어떻게 5kg 뺀 몸이 저 모양일까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kg 뺐어요 지금. 처음으로 살을 빼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살을 빼는데 이 말을 타면은 한 5kg를 빠진대 한 달에. 여러분도 살 뺀 분들 아시면 5kg 빼면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말을 타면 5kg 뺀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한 달 동안 열심히 말을 탔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몸은 그대로인데 말이 5kg 빠진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세상이 이런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대 때 50대 때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창회 가면 우리 요즘 50대에서 동창회 가보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옛날에 별 볼 일 없는 찌질이 같은 애들이요
갑자기 CEO에서 멋있게 나타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좌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주 간단한 질문하는데, 그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얼굴 때문에 나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얼굴은 변해요. 저처럼. 일본에 갔더니 배용준 영화배우 배용준이가 겨울 연가를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일본 여자들이 목욕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짜증났어요. 제 강의 20년 넘게 했는데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목욕제기가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제가 목욕제기겠지. 야, 이게 그분은 그러니까 뭐냐면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다 살게 만들었더라고요. 결핍이란 걸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채워줘야 한다는 거지. 있는 사람은요, 이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왜?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과 머리 나쁜 사람들을 비교해보면요. 이건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거 실험을 한 건데, 머리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을 해보면 머리 나쁜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을 앞질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너무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적 소맨십을 벌인다는 거죠. 근데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남과 더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없다는 거는요,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없다는 게 잠깐은 쪽팔릴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에서 한지 모르지만, 없는 것은 결국 채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채워줘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없는 것은요, 새로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얻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PP를 갖고 있는 분이 4분이 있답니다. 예. 지독하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전화기를 갖고 있는 게 11분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합해서 뭐예요? 15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PP나 이 아날로그를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데요. 그러면 그 수백억에 해당하는 기지국을 폐쇄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그래서 통신회사들이 고민해서 매일매일 딜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줄까 그러고 계속 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러냐고 믿는데 정말 그래요. 그 다음 보면요. 이 사람 보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름도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야. 이 성격도 좀 장애가 있고요. 여러분 그게 못 느끼시죠? 그 다음에 하도 일을 많이 벌려서 이름도 스티브 잡스야. 저 사람. 근데 저 사람은요. 관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테크놀로지가 높은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람들이 전부 테크놀로지, 우리가 많은 곡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을 제품으로 팔아야 되겠다고 막 몰려갈 때 저 사람은 항상 사람 많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로 안 가고요. 자기 혼자서 유일하게 관찰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 97년도에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것도 중학생이. 그 중딩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중딩, 초등 애들이. 얘들이 세상을 다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뭐라 하냐면 자기가 배운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동양의 선사상이라고 하는 철학을 배웠어요. 그거는 뭐냐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보는 통찰력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쓰는 물건이냐? 이거를 쓰는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런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탠퍼드 대학에서 나와서 자기가 그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스테이 헝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배고프면 어떠냐? 그 다음에 뭐예요? 스테이 프리시. 좀 바보같이 살면 어떠냐? 이게 통찰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핍을 얘기한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의 스펙은요 별로 좋지 않아요. 대학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부모에서 자랐고 뭐 이런 스펙이잖아요. 저런 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면접 보면요 분명히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붙겠습니까? 떨어지죠, 저런 사람들이. 근데 스티브 잡스는 미국에서 다행히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저렇게 저질러 놓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결핍 에너지는 뭔가 했더니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죠. 인사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인사이트는 건 우리 뭡니까? 둘이 부딪히고 경험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저도 결혼한 지 27년이 됐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27년 동안 겪어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통찰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핍 에너지를 우리가 보니까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보령의 머드 축제처럼 저 지역을 보십시오. 저기는 그냥 갯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갯벌만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보겠어요? 야, 저 안에 낙지가 몇 마리 있을까? 그러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저번에 이스라엘에 갔더니 막 여자들이 피부가 굉장히 고와졌다. 그래서 축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려 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낙지를 팔아서 500억을 벌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저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평의 나비 축제 한번 보십시오. 나비가 한평의 특산물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건 우리 뒷동산에도 있잖아요, 나비가. 그 나비가 한평에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는 한평 나비에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한평 나비에다 도장 찍어줘. 여기는 한평 군청 거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에 10만 마리 공수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한 번에 1,500만 명, 그러니까 한 번에 200만 명이 이 나비 축제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8회가 1,500만 명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이오 산업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청정 산업이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공장도 없죠. 그러니까 청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비를 통해서 저러한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는 거는요, 하나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두피 관리가 필요한 이분 나오시죠. 저분이 하버드대학교 제임스 마치라고 하는 교수예요. 조직 행동학이 아주 고든데, 이분이 그럼 도대체 결핍한 사람들은 뭐냐 했더니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목표를 발견하는 영과 목표를 추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추구하는 영은 어떤 거냐면 목표를 결정해 놓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 리서치하고 막 해서 도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목표 발견형은 뭐냐면 목표를 정해두지 않고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결핍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목표 발견형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모든 크리에이티브를 다 동원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통찰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결핍의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핍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번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뭐 100억을 각출하자 뭐 이런 거 목표를 정해놓잖아요, 그죠? 뭐 우리 전도를 위해서 우리 몇만 명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항상 목표를 추구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나 보죠. 여기 표정들 보니까 분위기는 완전히 경로당 같은 분위기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표만 결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남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합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융합시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태국에 스마트 TV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TV만 바라보던 사람들한테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가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새로운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런 목표 발견형,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키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업되는 건요, 좌절하고 끝나고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요, 중요한 문제는 코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로 먼저 도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낙타가요, 엄마 낙타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우리는 왜 눈썹이 길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던데, 야, 사막을 가는데 먼지가 오기 때문에 이 눈썹이 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엄마, 왜 우리는 이 발이 이게 뭉뚝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래 위를 걷는데 그게 뭉뚝해지 빼죽하거나 미끄러우면 이게 미끄러지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 우리는 왜 이 낙타의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랬더니 먼 길에 사막을 가니까 영양분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낙타가, 어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이렇게 물었다는데,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동물원에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펙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로 도전하는 내 스펙이 정말 동물원에 있는지 아니면 야생을 통해서 저쪽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 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치타도 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양도 달리고. 그러니까 영양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달리고, 치타는 잡아먹기 위해서 달리는 그런 나로부터의 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결핍을 우리를 에너지로 만드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로부터의 발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벤치마킹하면 뭐냐면요, 다 남의 것을 바라보죠. 근데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면요, 첫째, 벤치마킹 하려면 여러분들이 벤치에 앉으셔야 돼. 그리고 어디를 보냐면 나를 봐야 돼. 내가 저것을 따라갈 수 있는가의 역량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나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생긴다는 거죠. 항상 우리 안에 갇히게 되고 우리를 폐쇄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끝낼게요, 제 강의를. 여러분들, 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이 회사가요, 계속 초반기 그걸 만들었더니 막 기술력, 뭐 느리다 빠르다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심리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급하면 막 빨리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건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빠릅니까? 타자마자 제일 먼저 누르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자동 판매 결만 한번 보세요. 동도 넣자마자 컵이 내려오자마자 열어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을 넣고 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그 기술로부터 빠져나오자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직원이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큰 거울 하나 붙이세요 그랬대요. 불평뿐만이 많은 사람이 있었죠. 이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엘리베이터 탔어요. 이번에 또 느리면 내가 한번 이제 정말 컴플레인 해야 되겠다고 딱 탔는데 문이 쫙 열리더래요. 그래서 가운데 정말 없었던 거울이 하나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술로 해결할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나로부터 빠지면요, 그 해결 방법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은요, 뭐 그치 미래를까지 굳이 걱정할 거 없고요. 그래서 염려라는 건 뭐냐면 몸은 여기인데 생각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염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키를 한 자도 높일 수 없는 그런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요. 나로부터 탈출해보고, 나로부터 도전해보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나의 힘을 얘기하는 또 다른 나라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스티브 잡스보다 더 많은 일들을 더 벌릴 수 있는 파워풀한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결핍은 곧 에너지라는 강의를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힘내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